네, 이어서 오면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3월달과 4월달 동안 굉장히 이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화풍이 있어요. 바로 지브리 화풍이죠. 아직까지도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은, 카카오톡 친구들의 프로필을 보면은 지브리풍 이미지를 해놓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물상에서도 지지난주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저작권과 관련된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요, 제목 보겠습니다. AI가 만든 그림에 이 미야자키 하야오는요, 지브리의 원작자인데요. 네, 이 지브리 스튜디오를 창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브리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영화들 있잖아요. 뭐 이웃집 토토로라든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네, 이런 애니메이션을 다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창작해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만든 그림에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내 삶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느낀다고 한 거예요. 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사 처음에도 바로 그 최근 한 달간 벌어진 그런 현상을 지적하고 있죠. 최근 한 달간 소셜미디어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들로 가득 찼어요. 피드가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들이 끝없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로 지브리풍 이미지를 만드는 게 유행했던 거죠. 지금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도 유행을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브리는요, 이웃집 토토로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제작사예요. 그래서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화풍으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브리풍 이미지를 챗GPT가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풍이 뭐냐면요,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나 양식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 화자에 바람 풍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그 작가만의 고유한 그런 그림체 이런 것들을 화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지브리풍 이미지가 어떻게 유행이 됐냐면요. 샘 올트먼이라는 오픈 AI 최고 경영자, 이 CEO가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꿔서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이 오픈 AI가 챗GPT를 만든 그 개발사입니다. 그리고 그 CEO가 오픈 AI CEO가 샘 올트먼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샘 올트먼이 이 사진을 챗GPT한테 지브리풍 이미지로 바꿔달라고 해서 이렇게 변환시킨 거죠. 네, 그래서 트위터에 이 화풍 그림 초상화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풍이 유행하면서요, 전 세계 챗GPT 가입자 수가 5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챗GPT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샘 올트먼이요, 이 챗GPT라는 이 인공지능을 돌릴 때는 굉장한 뭔가 데이터 그 기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 기계가 계속 돌아가면 우리 컴퓨터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 기계도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샘 올트먼이 한꺼번에 사람들이 이 챗GPT를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이 장치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4월 3일에는 이 지브리풍 이미지로 바꿔달라는 이 기능이 조금 막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기가 쏟아지면서 저작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챗GPT가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려면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보고 학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지브리 영화에 나온 그런 장면들을 다 하나하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한 거겠죠? 이런 필체와 이런 화풍을 띄었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한 건데, 문제는 이 지브리가 이렇게 자기들의 애니메이션 화풍을 챗GPT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챗GPT가 지브리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작권이라는 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해서 복제, 배포,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이나 글을 쓰면 이 그림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이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저작권이에요.
이 저작권은 1차적으로는 창작자한테 있겠죠. 이 그림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그 권리가 저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작권 뭔가 계약을 하면은 제가 허락하는 선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이미지를 쓰거나 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챗GPT는 이런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지브리와 맺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브리 회사가 조금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무엇보다 이 창작자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브리풍 이미지가 유행하기 전에 이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요, 이 AI 그림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재조명됐는데, 그는 이미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내 작품에 접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접목이라는 단어는 어떤 둘 이상의 현상 따위를 조화롭게 함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과 저 현상을 자연스럽게 조합하겠다, 이런 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했어요. 추호는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없다는 거죠. 이 기술과 내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을 접목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추호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금 제가 지브리풍 이미지로 그림을 바꿔본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만물상 기사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 이 NI 지면 해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가운데가 저고요. 왼쪽부터 박재영 기자, 김소영 기자, 저, 안예진 기자, 황태규 기자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책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데요. 이거를 챗GPT한테 지브리풍 이미지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뭔가 좀 따뜻한 애니메이션 속 그런 책상처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도 만들어줬습니다. 제 책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달려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하고 있는 장면도 챗GPT로 바꿔달라고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일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사진을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속,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창작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욕이 꺾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는 놀이가 쉽게 이렇게 가볍게 유행을 따라갈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챗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지브리풍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챗GPT에 사진을 올려서 지브리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화풍으로 그려달라고 요청하면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성해준다. 네, 이 부분을 1번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왜 챗GPT가 지브리 그림체를 학습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네, 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보고 챗GPT가 학습을 했을 텐데, 지브리가 이 자기네들의 애니메이션 장면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그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문제가 된다 라고 여기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걸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뭐 저작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뭔가 침해, 그리고 계약, 이런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 넘어갈게요. AI로 만든 지브리풍 이미지가 창작자한테 어떤 영향을 여러분들 줄 수 있을까요?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 감독의 마음에 조금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이제까지 그림체를 연구하고 뭔가 단련했던 이 노력이 헛수고로 느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시대에 발맞춰서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화풍을 AI한테 반복학습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스토리만 짜서 이 스토리를 내 화풍으로
만화를 써줘, 만화를 그려줘 이렇게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챗GPT한테. 그래서 손쉽게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을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있는 화풍, 이미 데이터에 화풍이 있어야 AI가 이걸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화풍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아직 창작자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쉽게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스토리를 짜는 데에 더 창작자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오면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